송파 중부 재건축은 어떻게 보세요? 송파 한양 1, 2차, 가락삼익, 송파 미성 등 송파 안에서 약간 애매한 입지인 것 같기도 하고 중급지라서 애매하다기보단 좋은데요. 헷갈려서요. 아니면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나을까요? 오금 현대도 나오고요. 송파 아파트, 주요 아파트 단지들 다 말씀해 주시네요. 중급지 싹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성, 삼익. 한양 1차, 2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빌라가 너무 많고 15층 중층 재건축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실 주공 5단지도 중층이라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더 문제는 목동 같은 5층 재건축도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이 70년대 초반 것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중층 재건축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80년대 아파트들인데 70년대 초반 아파트가 재건축을 안 했는데 15층짜리가 80년대가 하면은 이건 불공평한 내용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볼 것 같아. 나는 완공을. 우리 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반대. 굉장히 길게 보시네요. 중층 재건축은. 되면 덤이죠. 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는 되겠죠. 방배동 그거처럼.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20년에서 30년 완공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냥 그 입지가 좋아서 인테리어 해놓고 내가 그냥 쭉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덤으로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보고 들어가면은 제가 최근에도 2007년도에 5년도에 뭘 사갖고 아직까지 갖고 있다가 못 파시는 분들,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파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젊음이 15년이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 샀는데 15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7년도에 샀던 것들 그 중간에 한 10년 갖고 있다가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호재 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호재를 보고 있는 당신은 호구.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주변 환경. 그렇죠. 인프라를 보셔야죠. 인프라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현관문 안쪽을 보시고 그 단지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집은 이 건물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전철역서부터 이 동네 전체의 인프라를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개념이에요. 인천 부평에 있는 레미안과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이 같은 시기에 졌는데 왜 가격이 그렇게 6배, 7배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단지인데 하나는 재래시장 근처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거고 하나는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평수, 같은 세대수를 같이 지었는데 1200세대 완전히 다른 가격이 된 게 그 레미안 아파트가 아니라 그 동네가 다른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보지 이 주변을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는 뭐 이런 물건이나 뭐 음식이나 옷이나 그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옷가게를 가서 그 옷가게 입지를 산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의 특징이네요. 특징이죠. 이 마우스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파는 가게를 사고 이 가게의 입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 개념을 누가 처음에 얘기해 줬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으면 저는 이렇게 25년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뭐 입지가 중요하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약간 어렵게 설명하고 저 때는 25년 전에는 도서관 가보면 부동산 쪽이 다 한자였어요. 5편 들고 공부했다니까. 아저씨. 할아버지. 네. 그래서 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현관문 안에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전철 앞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동네 전체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지방에 여행 갔다 올 때 롯데타워만 딱 봐도 강남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등포 사람들은 63빌딩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왜? 내 동네에 들어왔다. 내 구역이다. 내 구역을 사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생각의 대전환이 오래 걸려요. 그러네요. 이게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이다. 신축만 보고 샀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도쿄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사야지 차를 살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차하고 주차장을 같이 판다고도 하거든요. 그걸 같이 계산을 해요. 그 주차장만 따로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땅은 안 변하잖아요. 땅값이 홍콩 같은 경우 훨씬 비싸다고요. 그래서 주차장만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사러 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 자식과 그리고 다음 매수자가 살 동네. 그래서 매도자도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팔 때 다음 매수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예요, 수요.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황남이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갖고 계속 전철이나 도로를 뚫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도로가 GTX가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파주를 가서 사면 어떡해요?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킨텍스. 킨텍스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GTX 뚫린다고 막 엄청. 그래도 안 가봤어요. 코엑스는 많이 가봤어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사야 돼요. 왜냐면 땅이, 이 땅값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요 땅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유동인구라고 그러죠, 그거를. 유효수요?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땅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돈이 아니라, 이 건물이 돈이 아니라, 이 동네를 선호하는 사람들, 구매력이 있는 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는 거죠. 구매력이 있다는 건. 그 동네를 살 만큼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신축이 아니라 그 입지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보니까는 엑셀표를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 동네 시세야 그러면서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 동네 마트 가서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 보고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나와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나 두 개 건너나 학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 입은 거, 여유로움, 말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많이 데리고 있고 동네 백화점에 갔더니 유아복 코너가 많고 애기들을 계속 낳고 많이 하는. 신도시도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애기들 키우기 안전한 지역. 그래서 신도시를 못 떠나는 거예요. 서울은 애지간한 데는 다 지금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재개발이 하다 멈춰서 안 좋은 동네가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동네 빌라들 1000세대 부셔갖고 1500세대 아파트 져봤자 동네가 안 바뀌잖아요. 도로도 좁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1000세대씩 10군데를 모아서 10,000세대를 다 밀고 도로부터 내고 신도시처럼 학교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게 뉴타운이죠. 네. 그럼 또 지방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뉴타운 좋네 그런데 뉴타운이 저기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낙후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타운은 말 못하겠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싹 뒤집어지면 또 근데 원주민 정착률이 30% 이상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럼 봐봐요. 내가 뉴타운에 들어갔어. 그럼 오른쪽 집, 왼쪽 집, 나까지 포함해서 이 세 집 중에 하나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요쪽 집이나 요쪽 집 중에 한 집은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윗집, 아랫집 중에 한 군데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복도에서 이렇게 마늘 까고 계신다니까. 할아버지는 낫 깔고 있어요, 복도에서 이렇게. 낫이요. 좀 무섭다. 네,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이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서 낫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서 민들레를 따고 계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민들레 꽃차 해 먹으려고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 삶이 그분들하고 맞으면은 뉴타운을 들어가세요. 낫. 그런 농촌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서울 사람이고 경기도 이제 젊은 세대라서 이런 낫이나 홈이나 민들레하고는 안 맞다. 마늘 까는 거하고.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그런 거를 모르고 신축이니까 들어갔다가, 그래서 개포동 신축 들어가신 분들도 원주민들이 되게 많으셔서 애기 엄마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분명히 잠실이나, 아니면 도곡동 같이 오래됐어도, 역삼동 같이 오래됐어도 전통적으로 애기들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쪽을 들어가라고 애기 둘 가진 엄마한테 강력하게 권했는데, 자긴 신축이 좋다고 개포동 들어갔다가 아침에 조식 먹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쫙 있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경기도 신축에 살던 아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았는데 들어와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소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널 버릴 수가 있어.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새 아파트 강남. 네. 뭐 달리는 데는 또 달리고 토어제도 풀렸고. 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인터뷰 1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해제된 지역들이 달릴 겁니다. 반포가 지금 토어제가 없다 보니까 독주를 했었거든요. 네. 2월 달에는 부동산 114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강남하고 반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초가 이렇게 있으면 서초가 앞섰습니다. 평당가가. 그래서 학군지를 앞설 수 있나? 애기 엄마들이 학군지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실도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잠실이 치고 올라가면 이제 강동이
아유, 우리도 잠실에 한 3분의 2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고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움직이겠죠? 공급이 없다는 거, 서울에 앞으로 3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았었어갖고,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고, 3년 동안.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요는 이제 분당 이주 수요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세가 제로 단지들이 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시중에 돈은 많이 푼다는 거. 통화량이 급증하겠죠? 코로나 때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돈을 한 사람당 25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주시려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승수 효과로 엄청나게 시중에 통화량이 풀린다는 거. 그랬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낮아요. 네.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